감정사님, 실종자 조사 의뢰가 배정됐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살펴보세요. 정보만 보면 이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관련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아이 부모가 애간장이 타니 사방으로 수색을 의뢰한 모양입니다. 저희에게 연락 왔을 땐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하더군요. 그래서 의뢰를 맡기로 했습니다. 조사 후에 이 의뢰가 이상과 관련 없다고 확인되면 저에게도 즉시 알려주세요. A본은 이상 사건 관련 의뢰만 받기 때문인가요? 사업 범위도 그렇지만 아이의 실종이 이상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의뢰인 부부에게는 최악의 가능성 하나를 배제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다른 분들은 각자 맡은 임무가 있으니 이 의뢰는 우선 감정사님이 단독으로 진행해 주세요. 우리의 전문 분야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죠. 네, 의뢰인은 흰 앵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겐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둘 테니 바로 출발해 주세요. 비켜 비켜! 이 몸이 해결할게! 서프라이즈! 야! 아이쿠! 전원! 내 지휘를 따르라! 날 믿어. 여기서 결판을 내자. 다들 꽁꽁 숨어! 콜린스 가문의 의리를 내가 할게. 주소가 이 근처인데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의뢰인인가? 안녕하세요. 실종 사건 의뢰인이세요? 저는 A본의 이상 헌터입니다. 골동품 가게의 이상 헌터분이신가요? 상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괜찮으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안에서 말씀드리죠. 주변에 연락은 다 돌려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상 헌터님이 오셨어. 빨리 상황을 설명드리자고. 아드님께서 연락 두절된 채 밤새 귀가하지 않았고 자료상으론 이상과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네요. 밤새도록 찾아다녔지만 치안소에서도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상 헌터를 통해 수색 범위를 넓히려고 의뢰해드렸습니다. 설마 흉악한 이상을 마주친 건 아니겠죠? 정말 위험한 이상 사건에 휘말렸으면 어쩌죠? 무슨 일이라도 나면 저는 못 살아요. 부탁드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대한 빨리 조사를 시작할게요.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평소에 위험한 곳에 쏘다니지도 않고 더욱이 인사도 없이 나갔을 리가 없어요. 아들이 사실 소통 면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걸 어려워해서 보통 집과 학교 주변에 익숙한 곳만 다녀요. 대체 혼자 어디를 갔는지 최근에 딱히 이상한 점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계속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애가 탑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집안 물건들을 조사해 보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에요. 납치범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가정 형편도 아니고요. 그런 전화도 없었어요. 차라리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라도 온다면 지금처럼 가슴이 타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니 정말 전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집안 물건들을 조사해 보시겠어요? 학교 선생님을 통해 반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전날 학교 후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교문 앞 CCTV에 학교 직후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는데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았고 학교를 떠난 후에는 행방불명이 됐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집안 물건들을 조사해 보시겠어요? 모든 조사에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매걸이 자주 가는 곳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분도 밤새 고생하셨으니 일단 쉬세요. 단서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좀 더 찾아보려고요.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수화를 할 줄 아시나요? 수아요? 하지 마. 곤란해 하시잖아. 죄송해요. 사실 저희 아이가 발성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를 알면 좀 더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의뢰를 맡아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려요. 아,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아니에요. 수아는 잘 모르지만 매걸을 찾게 되면 어떻게든 소통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변부터 돌아봐야겠어. 네? 옆집 아들이요? 아이고, 매걸 때문에 오셨군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저도 아는 게 없어서 애만 태우지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매걸과 친하세요? 그 집 부부와 사이가 좋아서 매걸의 상황에 대해 조금 들은 적이 있어요. 완전히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언어 장애가 있었대요. 말을 더듬더듬 한다고 할까요? 그 부부 말로는 아이가 학교 다닐 나이쯤부터 사람들이 자기랑 가족을 이상한 눈으로 볼까봐 걱정해서인지 점점 과묵해졌대요. 돌이켜보니 매걸이 먼저 나서서 말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아이를 배려해서인지 그 집은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도 수화를 사용해요. 아이를 위해 따로 배웠다나 봐요. 그랬군요. 네, 새 식구가 아주 끈끈해요. 맞다. 인상 깊었던 일이 있는데 한 번은 부부가 일 때문에 바빠서 제가 그 아이 도시락을 싸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직접 만든 꽃카드를 주지 뭐예요. 고맙다고요. 이 나이에 그런 따뜻한 선물을 받다니 상상도 못했죠. 아휴, 우리 집 감사할 줄 모르는 녀석들하고 비교하면 아휴. 정말 착한 아이 같네요. 한 번은 이 거리에서 녹색 지킴이 행사가 있었는데 아이고 머니나 아이를 찾으러 가보셔야죠. 내 정신 좀 봐. 시간을 더 뺏으면 안 되겠어요. 아이고, 아무튼 매걸이 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실례합니다. 행방불명된 남자아이를 찾고 있는데 매걸이라고. 어제 그의 부모가 마을 커뮤니티를 통해 연락했어요. 저희도 무슨 일인지 걱정이네요. 아직은 단순 실종인지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알 수 없네요. 혹시 아이와 아는 사이세요? 네, 저희 몇 명이 함께 이 거리 화단을 관리하거든요. 매일 짬을 내서 가꾸고 있죠. 매걸은 항상 눈에 띄게 성실했어요. 이쪽 식물 속의 카드도 모두 매걸이 만든 거예요.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항상 열심히 일했죠. 취미가 화초 가꾸기였나 봐요. 네, 매주 꽃집에서 뭔가를 사갔거든요. 아이의 행방에 관한 단서는 없을까요? 부모 속썩이며 가출할 아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특별히 이상한 기색도 없었고
그렇군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주 가는 가게에 단서가 있을지 몰라. 꽃집에 가봐야겠다. 이야, 여기서 마주치다니. 이런 우연이. 뭐야, 그 어리둥절한 얼굴은? 설마 날 몰라보는 거야? 백장대장? 빙고! 역시나 그렇게 매정하지 않네. 어디 가만 보자. 그때 뉴실리안 사건 이후로 이렇게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지? 헤테로시티에 있으면서 어떻게 날 안 찾아올 수가 있어? 난 내 친구 잘 지내나 항상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친한 사이였군요. 그때도 혼자 일방적으로 떠든 거지. 대화가 잘 통했다고는. 뭐? 친한 사이였냐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우리가 함께 싸웠던 그 시간이 너한텐 겨우 그 정도였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땐 상황이 상황인지라 친해질 만한 상황이 아니긴 했지. 아쉬워라. 뭐 지금부터라도 친해지면 되는 거잖아. 마침 차 한잔 하려고 했는데 같이 마실래? 같이 마시자. 가자.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전 급한 의뢰가 있어서. 에? 벌써 정식 의뢰를 맡은 거야? 잽싸게 빼가더니 벌써 제대로 써먹고 있네. 역시 사람은 안 변해. 호토리 점장님을 말하는 건가? 또 승인 규정은 뭐 그리 많은지. 관리국 규정은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도 두 팔 벌려 환영이었다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다시 들을게요. 오라라? 뭐가 그렇게 급해?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선배로서 조언 좀 해줄까? 누가 봐도 곤란한 얼굴을 하고선 이렇게 믿음직한 정보원을 그냥 보내려고 하다니 현명한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네. 이번 의뢰부터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용해보는 게 어때? 저 본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패가 안 될까요? 감동이야. 네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니. 그렇다면 나도 숨김없이 다 알려줘야겠지. 그리고 네가 해결해야 하는 일은 느긋한 애프터눈 티보다 더 중요한 일일 테니까. 어때? 무슨 의뢰인지 얘기해볼래? 아, 궁금하시다면요. 사실 실종된 사춘기 꼬맹이라니. 이건 예상 못한 전개네. 어째 너희 가게 운영 방침은 점점 더. 응? 됐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원래 사춘기 꼬맹이들 주변에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생겨.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하지. 그 행방불명된 남자애는 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만약에 그 애가 특수한 상황에 처했다면 제대로 된 소통이 어려워서 일이 더 꼬일 수도 있어. 그렇네요. 우선 위치를 확인해봐야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료들에게 털어놔도 괜찮아. 게다가 지금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네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응? 수화라면 내가 할 줄 알아.
그런 것까지.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좋잖아. 그래서 같이 할래? 도와주신다니 감사하긴 한데 ETD가 개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괜찮지. 관리국 규정이 어디 한두 개야? 나보고 그 많은 규정을 달달 외우라는 건 무리야, 무리. 확실한 건 난 지금 휴가 중이고 지루해 죽을 지경이란 거야. 도와주기만 하면 공짜 차도 마실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다면 감사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것이지.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 실종된 소년이 자주 이 꽃집에 온다고 하니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따가 학교에도 가보려고요. 좋아. 그럼 들어가 보자. 정성껏 길러 더욱 향기롭답니다. 전하기 어려운 마음을 꽃다발로 전하는 건 어떤가요? 죄송해요. 저흰 실종된 소년을 찾고 있는데 이 가게에 자주 들렀다고 해서요. 들었어요. 아이 부모님이 아침에 왔다 가셨거든요. 매주 오는 애인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만 꽃을 골라서 직원들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매주라. 아이의 루틴이었나 봐요. 네, 계약한 이후로 빠짐없이 왔어요. 집으로 가져갈 꽃다발 말고도 저녁 찬거리나 디저트, 또 책 같은 걸 들고 가는 모습도 종종 봤죠.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죠? 아침에도 확인했었는데 지난번에 분홍색 카네이션 8일 전쯤이었어요. 어제 학교 후에는 오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천만에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제 학교할 때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매주 가던 꽃집엔 들르지 않았네요. 꽃집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곳으로 간 걸까요? 서점에 가봐야겠어요. 골치 아프네. 들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타입도 아닌 것 같고. 정보를 얻기가 꽤나 어렵겠어. 여긴 혼자 들어갈 수 있지? 왜 그러세요? 사실 책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거든. 난 주변에서 단서를 좀 찾아볼게. 이따 봐. 응? 이런 우연이. 스키야 씨, 안녕하세요. 반가워. A본에 취직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찾아가 보진 못했네. ETD 일도 바쁘실 텐데요, 뭘. 내 일을 할 뿐이야. 근무지 이탈한 대장 찾기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면 확실히 좀 더 여유롭겠지만. 대장 찾기? 백장 대장이요? 그래, 같이 처리하기로 한 일인데 이런저런 핑계만 들어놓더니 이렇게 간단한 임무는 너처럼 든든한 직원 하나면 충분하지. 난 오히려 방해만 되니 인력 낭비야 라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배짱. 빨리 가서 잡아오고 싶지만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거든. 일단 혼자라도 가고 나중에 값을 치르게 해야지.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스키야 씨.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일이 많아서 이만. 또 보자고. 안녕히 가세요. 사진 속 실종된 소년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다른 분들도 오셨었는데 기억나는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책만 보는 손님들이야 매일 있어서 기억하기 쉽지 않네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만. 아깐 정말 아슬아슬했어. 역시 넌 날 팔아넘기지 않을 줄 알았어. 휴가 중이라면서요. 거짓말은 안 했어. 임무 시간은 저녁이니까 그때까진 당연히 휴가지. 게다가 지금 내가 더 필요한 쪽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인 것 같단 말이지. 걱정 마, 걱정 마. 스키야가 겉으로는 죽을 상이어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믿음직한 녀석이거든. 임무 전 준비 작업 같이 섬세한 일은 당연히 냉철하고 꼼꼼한 우리 부대장이 맡는 게 안전하지. 뻔뻔하게 핑계대고 있잖아. 다음 장소는 학교랬지?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더 늦으면 학교 시간일 텐데. 그럼 아무도 없을걸?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동아리 활동 시간이라 외부인 출입이 금지됩니다. ETD 임무였으면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 의뢰인 부부를 통해 선생님께 연락해봐야 할까요? 번거롭게 무슨. 따라와. 이게 대체... 왜 그런 거 있잖아. 학생들 땡땡이에 최적화된 으슥한 담벼락 같은 거. 지름길을 잘만 활용하면 괜히 힘 뺄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이게 다 선배의 노하우라고. 별로 제대로 된 노하우는 아닌 것 같은데...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 들락날락한 발자국이 있네. 학생들이 애용하는 장소인가 봐. 이쪽으로 조용히 넘어가자. 자연스럽게 행동해, 자연스럽게.
아까 그 수희한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국장님이랑 강제 티타임이다. 비반의 매골 그게 누구더라? 맨날 조용히 앉아만 있던 걔 아니야? 기억났다. 지난 학기에 전학 온. 전학? 네, 집안 사정으로 이사 왔다고 들었어요. 적응을 잘 못한 건지 엄청 내성적인 애 같았어요. 원예부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네요.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원예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수업동 중앙에 있어요. 가면 햇빛 잘 드는 온실이 보일 거예요. 고마워. 요즘 학교는 동아리가 정말 다양하네. 네가 보기에 난 어떤 동아리가 어울릴 것 같아? 수화부? 그런 동아리는 좀 마이너하지 않나? 그런 마이너한 건 왜 배우셨어요?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뭐라도 배워서 밥벌이라도 해볼까 한 거지. 지금은 ETD에 있지만 당장 내일 알파드한테 내쫓길지 누가 알겠어? 매골 일로 오셨군요. 매골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아는 건 이미 선생님께 다 말씀드렸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뭐든 좋으니 매걸에 관해 생각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니? 그 애에 관한 거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평소에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글이나 휴대폰으로 소통할 때도 말투가 되게 어색했어요. 뭐랄까. 언어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느낌? 하지만 듣거나 이해하는 건 문제 없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은 이웃들 진술이랑 일치해. 그래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진 않았고. 선생님께서 다들 매골을 배려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매골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모두에게 늘 친절했거든요. 동아리에서는 꽃 가꾸기를 맡았는데 늘 정성을 다해서 기르고 기른 꽃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제 생각이긴 한데요. 아마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서 보답할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외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알았어, 고마워. 여전히 별다른 단서는 없네요.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그런데 저희가 몰래 들어온 거라 그건 안 되겠죠. 서두를 필요 없어. 저쪽에 학생 2명이 더 있네. 가보자. 매골이 말을 왜 잘 안 했는지 대충 알 것 같아. 오랫동안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발성 능력이 약해지거든. 처음에는 표현이 서툴러서 말하는 걸 꺼렸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성 능력까지 퇴화된 거야. 악순환인 셈이지. 그 아이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 비켜 비켜! 내가 할게. 갑자기 실종됐다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더 특이한 꽃 품종을 사러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전날 또 무슨 얘기를 했니? 10대 때는 매일 떠들어도 할 얘기가 넘쳐나잖아. 내가 맞춰볼게. 재미있는 사람을 봤다거나 처음 보는 물건을 주었다. 뭐 이런 거? 아닌데요? 매걸이랑은 대부분 동아리 얘기만 했어요. 학교에서 가꾸는 이상식물 종류를 더 늘려도 되는지 물어보자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이상한 소문 얘기도 했어요. 전설 속에 어떤 신비한 꽃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신비한 꽃? 유통기한 타진한 호기심에 불을 붙이네. 저희도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양분 삼아서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마음을 전해주는 꽃이 있었대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 혹시 꽃집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생각했지만요. 학생들은 꽤 신중한 타입이네. 그럼 소문의 출처는? 저희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브릿지 구역 외곽에 있는 버려진 저택에서 시작된 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 정도면 충분해. 고마워.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문이 있으면 많이 알려줘. 어른의 삶이란 따분한 나날의 연속이거든. 또 만나, 젊은 친구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얘기해줘서 고마워. 어서 소문 속 그 저택으로 가봐야겠어요. 같은 생각이야. 그러고 보니 정확한 위치를 모르네요. 괜찮아. 매걸 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오늘 널 만난 게 인연이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모로 인연인 것 같네. 야, 스키야. 얼굴 좋네. 만나면 준비 작업 땡땡이에 대한 해명부터 들을 생각이었는데 둘은 어떻게? 스키야 씨. 부대장 화내지 마.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 뜻밖의 발견을 했다고. 이곳 식물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건 아마도 한 소년이 무심코 들어온 탓인 것 같아. 자기가 새로운 이상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겠지.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새벽 무렵 이 버려진 저택에서 베르트하이머 수치의 이상 파동이 감지됐다는 보고를 받았어.
규정에 따라 JTF가 먼저 상황을 확인했는데 저택에 도착했을 땐 날이 밝은 후라 빛을 받은 식물들이 급격히 활성화돼서 기록이 없는 이상으로 뒤틀려 있었어. 안전을 위해 일단 여기에 경계를 치고 빛이 약해지는 해질녘 이후에 우리 ETD 4팀이 조사를 맡기로 했지. 그랬군요. 백장 대장님 말처럼 제가 찾고 있는 실종 소년이 이번 이상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요. 안에 사람이 갇힌 거야? 어제 학교 후 실종됐는데 실종되기 직전에 저택 안에 기묘한 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럼 그 아이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 이렇게 바로 이해하다니 역시 대단해. 대장만 할까? 땡땡이 치는 와중에도 핵심 단서를 발견하다니. 아유, 민망하게. 칭찬 아니야. 그럼 빨리 해결해야겠군. 그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겠어. 같이 갈 거지? 물론이죠. 이해 실력 잊었어? 이 여자애는 우리가 지켜줘야 할 시민이 아니라고. 게다가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선 얘가 더 많은 사건에 투입되길 원하시는 것 같던걸. 우리 부대장한테 보고서 한 장 더 쓰는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알파드가 네 추가 서류를 승인하는 속도는 내 급여 삭감을 처리하는 속도보다도 빠를걸? 가자. 모두 조심해. 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나도 안 귀찮아. 우리 스키야 부대장은 겉보기에만 차갑지 알고 보면 아주 따뜻하다고. 헛소리 그만해. 이상 헌터님, 저희 아들 사건이 방금 치안소에서 실종 사건으로 접수됐어요. 저희도 하루 종일 이리저리 수소문했지만 혹시 그쪽은 무슨... 실마리를 찾았어요. 정말요? 아이는 어디 있나요? 무슨 일이 당한 건 아니죠? 혹시 다쳤나요? 도대체 왜? 죄송하지만 급히 조사해야 할 게 조금 있어서요. 안전하게 데려올 테니 걱정 말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이번 일의 원인이 아들의 그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면 저희를 대신해서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아닙니다. 부모로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역시 아이가 돌아온 후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전하는 게 좋겠죠. 그럼 부탁드립니다. 믿고 있을게요. 네. 의뢰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는 하나도 누설하지 않았네. 정말 다정한 신입 헌터야. 이렇게 싱그럽다니. 오랜 세월 방치된 티가 전혀 안 나는걸? 역겨운 냄새가 스멀스멀 풍기네. 그래도 식물 기르는 솜씨만큼은 나쁘지 않아. 키우기 까다로운 품종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잡초처럼 무성하게 키웠대? 적어도 평범한 식물의 특성을 일부 유지하고 있군. 예를 들면 밤에는 활동성이 떨어진다든지. 골치 아픈 일을 하나라도 덜고 싶다면 가능한 식물들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이건 기록에 없는 이상이잖아? 자극해야 성질과 작동 원리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의 변명처럼 들리지만 뭐 일리는 있어. 비켜. 콜리스. 내가 할게.
바로 이 방향이야. 발밑 조심. 그래 그래. 후배가 콜피 인정.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내 실력. 날 믿어. 다들 꽁꽁 숨어. 핫! 콜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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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야! 히! 헛! 사! 야! 헛! 마크라이트. 비켜 비켜! 밥 먹자! 콜린스 가문의 의. 야! 흥! 헐! 흥! 야! 야! 흥! 히! 자! 헛! 자! 저쪽 유리 건물. 이 숨 막히는 냄새 저쪽에서 오는 거지? 이 꽃가루는 많이 마시면 위험할 것 같아. 이쪽으로는 못 가겠군. 다른 문이 있을까요? 이쪽도 가시덤불로 막혀 있어요. 위쪽은 덩굴이 휘감고 있어. 다른 입구는 없을까? 노력한 보상인가? 가장 아름다운 표현 방식을 파악해 생각의 씨앗을 심어 우리내리고 싹을 틔워. 그럼 날이 꽃이 되어 피어나.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향기인가? 말의 향기가 느껴져요. 말의 향기? 꽤 이색적인 조합이네. 꽃향기 속에서 희미하게 조각난 말소리가 들려요. 비록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긴 어렵지만요. 뭐랄까, 쉼없이 제잘거리는 것 같달까? 난 꽃향기만 점점 더 짙게 나는데. 스키야, 네 괴수와 이 능력으로 얻은 건 멋져 보이는 겉모습뿐이야? 후각 강화 그런 건 없어? 진정해. 긴장 좀 풀라고 농담한 거야. 그나저나 나도 네가 말한 이상한 소리는 안 들려. 이게 바로 네 이상 감지력이구나. 과거엔 꽤나 화려했겠어. 이참에 한 바퀴 둘러볼까?
멈출 수 없어. 저택, 우아하고 엄숙한 주인의 응접실, 가족, 질서 정연하게 놓인 진열품. 행동은 꽃처럼 부드럽게, 말투는 꽃향기처럼 향기롭게, 등나무 줄기로 족쇄를 올가매고 가시나무로 철칙을 세워. 잡음 하나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곳에 부러움을 사던 명문가가 있었지. 이젠 제가 되어 흩어져 웃음거리도 되지 않지만 방이 식물에 잡아먹혔네요. 식물이 만든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방향이야. 어두우니 발밑을 조심해. 스키야, 앞에 불 좀 밝혀줄래? 밝아졌잖아. 뭘 한 거야? 에? 혹시 내 목소리가 유독 컸나? 듣고 반응한 거 아니야? 더 다양한 키워드로 실험해볼까? 아까처럼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거야. 과거를 꺼내봐도 말을 흐릴 뿐. 혈육의 정, 형제의 우애, 무생무치는 정원에도 체면질을 해도 쓸모없어. 말년에 몸져놓은 주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어. 늙고 쇠약해져 위엄도 사라졌지. 수많은 자녀 중 가장 표독스럽게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비열한 짓을 일삼던 그 사람. 어려서부터 증오했던 썩은 나무에게서 가장 많은 유산을 뜯어내 어린 시절의 결핍을 보상받으리. 이 꽃 확성기를 닮았네. 꽃에 대고 뭐라도 말해볼까? 아프잖아. 워, 전진이란 말이 쟤네한테 한 말이었어? 이 꽃 확성기를 닮았네. 꽃에 대고 저쪽에서 휘적거리는 것들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주변의 다른 식물들을 부식시키는 것 같아. 아기에 찬 파괴력은 고작 한마디 말에도 이렇게 반응하네요. 순식간에 부식시켜버린다라. 이갈로 길을 뚫어보면 어때? 비켜! 콜린 즉흥적 감정 나왔어, 포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나한테 맡겨, 민트. 이 꽃 확성기를 닮았네. 꽃에 대고 뭐라도 말해볼까?
꽃이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이 꽃 확성기를 닮았네. 바람이 딱 좋아. 바로 이 방향이야. 이 꽃 확성기를 닮았네. 어? 길이 열렸어.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상쾌하다고 하긴 어렵지만요. 움직이잖아. 방금 그건 이 저택의 비밀 통로 설계가 정말 기발한데? 이 꽃 확성기를 닮았네. 꽃에 대고 뭐라도 말해볼까? 이제는 없어. 제게 답하는 이 향기, 혹시 매골의 의식 속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이 꽃 확성기를 닮은 알 수 없어. 직접 가보라는 건가? 비켜 비켜! 전부 날려버려! 콜린스 야! 으이차! 네. 콜린스 특이점 내가 찾을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서 쓰겠어.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정말 쉽지 않겠는걸.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요. 숨을 쉬고 있는 한 언제 생각이 무심코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꽃향기에 정보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죠. 기생충 박물 자원을 창조해. 식물들이 제가 맡은 말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럼 다음엔 더 주의해서 맡아볼래? 네가 말한 말의 향기와 식물의 움직임 사이에 있는 연관성을 관찰해보라고. 비켜 비켜! 그렇죠! 콜린스 서프라이즈!
내가 할게. 이 꽃 확성기를 닮았네. 꽃에 대고 뭐라도 말해볼까? 뭐가 썩었나? 의식을 무뎌지게 만드는 향기가 퍼지고 있어요. 이 꽃 확성기를 칭찬 고마워, 손님. 초대받았어, 우리. 어라? 생명력이 정말 왕성하네. 나로선 사체보단 생물 쪽이 처리하기 더 편하긴 하지만. 체력을 아껴두자. 다른 곳에 통로를 지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전부 날려버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땅에 떨어진 말들이 식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향기 속에 말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달까요? 말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여기서 말을 했고 그 말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저것들로 변했다는 거지? 꽤 흥미롭네. 그럼 나도 입만 놀려서 저것들을 쫓아낼 수 있으려나? 헐! 날 믿어. 말에는 뼈가 있고 영원히 끝나지 않아. 저택을 휘감은 압류, 친족 간의 결투. 악인은 격화되고 퍼져나가 저택은 밤낮으로 솟아내. 고루한 가르침은 잡초처럼 버려지고 저택은 더 이상 번듯하고 우아하지 않아. 진열된 가족들은 엉망진창. 주인의 소원이 바뀌었나? 아니야, 주인의 소원은 변하지 않았어. 그 후 다시 정적이 들이왔고 시끄럽던 잡음 대신 무성한 풀이 자라났지. 정원은 주인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곳. 부적절한 말, 반역의 독설은 허락되지 않아. 오기 전에 저택에 관한 정보를 조사했어. 이 근방에 이런 저택이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택의 소유자에 대해선 듣지 못했어. 인테리어를 보면 꽤 오래된 집이야. 먼지도 두껍게 쌓여 있고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나? 아니면 위치도 외진 데다 재개발 가능성도 없어서 방치되어 있었던 건가? 정보에 따르면 약 100년 전 이 저택은 세레니티 가문의 소유였다더군. 후손도 살아있어. 저택의 상속자지만 더 이상 헤테로시티에 살지 않아. 관리국 도시종합과에서 하루 종일 연락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 몇 마디라도 물어볼 수 있다면 훨씬 편할 텐데. 이제 우리가 알아서 규칙을 분석하는 수밖에 없겠어. 파악한 사실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볼까? 이상의 기운이 느껴져요. 유리 건물을 중심으로 저택 구석구석 퍼져 있어요. 빠른 속도로 자라는 식물들이 저택의 손발, 감각기관이 되어 저희의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발화기관이기도 한 건가? 대장도
꽃향기에 풍기는 말을 맡았나요? 네가 느끼는 것만큼 선명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어떤 감정을 뿜어내는 게 느껴져. 분노, 악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배척감. 동감이야. 향기를 코로 들이마시면 목구멍이 콱 막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꽃가루가 피부에 닿으면 씻기지 않는 맵싸한 통증이 느껴져. 털옷 입은 누구는 괜찮으려나? 저도 꽃가루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대장이 마른 정도는 아닌데요. 난 진짜 아프다고. 멀쩡하니까 괜히 관심 주지 마. 그리고 이젠 정말 조심해야 해. 점점 유리 건물에 가까워지고 있어. 아기를 표출하는 방식이 더 과격해질지도. 만마디 말이 있지만 짧게 줄이면 다툼은 꽃가루처럼 흩날리고 악령은 독처럼 넘쳐 흐른다. 누군가의 목구멍에서는 흉측한 꽃가시가 자라나고 누군가의 귓구멍은 벌레들의 서식지가 되었고 누군가의 이는 썩은 과일처럼 무르고 누군가의 혀는 기생하던 덩굴에 감겨 끊어졌고 정성 들여 가꾼 가족, 자랑스러운 보금자리, 화려한 절경 모든 것을 물들이는 짙은 향기. 너무 멋지다. 남다른 안목이야. 아름다워. 최고야. 잘했어. 정말 부럽다. 행복한 가정이네. 행복한 가정이네. 화목해 보인다. 화목해 보인다. 행복을 빌어. 가족의 행복을 빌어. 네 가정이 영원히 행복하게. 이제 평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환경에서 싸워야 한다니. 먼지 투성이야. 이 몸이 해결할게. 날 믿어. 침묵하지만 가리킬 것 없어. 주인은 맹독에 중독되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흐릿한 의식의 끝자락에 그토록 갈구하던 그 달콤한 말이 듣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 가족을 위해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말해주는 그 누구도 없었지. 어차피 모두 양분이 될 거야. 마지막 시들어가는 악취까지 짜내 우리는 주인을 남김없이 흡수했지. 이제는 전할 기회가 없어. 어쨌든 후회했고 아쉬웠고 기뻤고 완벽했어. 죄송해요. 가정사를 드러내면 안 돼요. 이런저런 것들 죄송해요. 주인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하고 싶어. 간절하게 말하고 싶어. 꼭 말해야 해. 그래서 말했어. 정말 말한 거지? 말했겠지. 말했대. 말했어. 감정들과 생각들이 뒤엉켜 있네.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인간은 표현 욕구가 아주 강해. 그래서 살아있는 한 전달하고 싶은 말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기 마련이고 전달의 형태가 꼭 언어일 필요는 없어. 바람이 딱 좋아. 저 애가 그 실종됐다던?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새로운 내가 됐어. 중얼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실품 그래. 특이점 내가 찾을게. 어이, 정신 차려. 혼자 나올 수 있겠어? 좋아, 안 될 것 같네. 오랫동안 내 결점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었어. 사람들 눈치 봤어. 여기서 어렵게 찾았어. 말들이 꽃가루처럼 쏟아져 나와. 우거진 정원. 난 여기 있을래. 여기서 살래. 구해주러 온 건데 저 애에겐 오히려 방해꾼으로 느껴지는 건가? 의식이 저렇게 흐릿한 상대에게는 무슨 말을 들어도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지. 특이점이 느껴져요. 매골 근처... 아니, 몸속인가? 말할 때 조종당하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이상이 이미 몸속 깊이 기생하고 있어요. 맞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저의 몸에 뿌리 내리고 있어. 직접 몸 위에 생장하지는 않더라도 체내의 무언가와 밀접하게 연결된 건 분명해. 저 애가 말할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이곳 모든 식물에 전달되는 게 보여. 즉, 갈 길이 꽤 험난하다는 거지. 막무가내로 식물을 파괴했다간 학생이 위험해질 거야. 무사히 구출하려면 먼저 저 학생과 식물들의 공생관계를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싫어. 필요 없어. 내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마. 잠깐, 뭐가 싫다고? 말을 안 하네. 소통을 포기한 건가? 본심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꽃들... 방금 매골이 말할 때 나타났어요. 돌장미인가? 꽃말은 예민과 거절이지. 그런데 아까 전달 방식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 꽃들이 의미를 품고 저희 앞에 피어난 것처럼 저희도 저택의 꽃으로 일도를 알리고 매골의 의식을 깨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독창적인 시도야. 나쁘지 않겠어. 함께 찾아보자. 상황이 악화되면 안 되니 난 여길 지키고 있겠어. 아까 분명 매골 학생이 매주 집에 꽃다발을 사갔다고 했지? 어제 이곳에 온 이유도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색다른 꽃을 찾으려던 게 아닐까? 매골이 원래 집에 가져가려던 꽃을 내밀면 뭔가 반응이 있지 않겠어? 으차! 흔적! 이런 근본 없는 방식으로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겠지. 지루한 꽃말들. 원예부 학생들 말처럼 꽃집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잖아. 지난주에 카네이션을 샀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매골, 나는 네 부모님의 의뢰를 받고 널 찾으러 왔어. 네 행방을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 넌 매주 집에 선물을 가져갔지. 이곳에 온 목적도 네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꽃을 찾기 위해서였을 거야.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언제나 같은 그 마음이었니? 하지만 여기 이 정원에 갇혀버려서 전하지 못했잖아. 부모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 이걸 가지고. 대장! 저 학생을 만나고 뜻밖의 상황이 생기면 내가 소통을 맡기로 한 거 잊어버렸어? 좋아. 이제야 겨우 마주보고 말하겠네. 온몸이 잡초로 뒤덮인 그 모습이 새로운 삶이라고? 그렇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쓸만한 거울 하나 없는 황량한 곳이라서 그럴 거야. 농담이야?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나 봐. 더 이상 헤테로시티의 거리엔 얼씬도 안 하려고? 잠깐. 아니면 네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부모까지 끌어들여 새로운 집에서 사이좋게 바깥 세상과 작별이라도 하려는 건가? 이게 네 진심이야? 이게 네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이제 알겠네. 내 말이 틀렸다면 네 목소리로 직접 말해봐. 교대했어? 완벽하게 해냈어. 수다는 쓰겠죠. 작전 개시. 내가 할게. 승부는 여기까지다. 오로 환경책을 써야겠군. 뒷정도 축복일지 저주일지 확인해볼까? 이연품 잡초 주제의 성질을 부끄러운 줄은 아나보지? 결국 원만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타이밍이 중요해. 말로 좋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는 법이지. 나로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걸 쏟아내기는 건 더 피가 날까. 소임을 다할 뿐. 만만치 않군. 네. 여기서 결판을 내자. 선박은 나도. 말썽표.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가 할게. 작전 개시. 받아라. 별거 아니야. 환경책을 써야겠군. 내 그림자에 발끝도 못 쓰지. 승적. 교대 아무 소리 하지 마.
뒷종긋 해보더라. 날 믿어. 보러 왔어. 소임을 다할 뿐. 이 순간 무한의 수가 끊어진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제 이름은 맥월이에요. 살려주세요. 아주 잘했어. 또렷하게 잘 들렸어. 시들어 이름 없는 존재. 잘했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마치 가을이 일찍 찾아온 것 같아. 정말이지. 잡초로 무성한 이 으스스한 곳도 이제 칠렸어. 드디어 탈출이다. 괜찮으세요? 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완전히 지쳐버렸네. 그 학생 있잖아. 식물이 몸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렸었나 봐. 상처가 가볍진 않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야. 다행이에요. 아직 수습 작업이 남았어. 대장, 가능하겠어? 어떡하지? 호흡이 가빠서 진정이 안 돼. 스키야, 들것 하나 더 불러서 나 좀 실어다 줘. 괜찮아 보이네요. 그럴 기운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보고하러 가지. 에이, 임무 수행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 기진맥진한 대장한테 그게 할 소리야? 좋아. 아직 본인이 대장이란 사실은 기억하고 있군. 망할 절차들. 귀찮아 죽겠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너도 수고했어. 다음엔 정말 같이 차 한잔 하자고. 꼭이야? 좋아요.
왔어? 추천해주고 싶은 꽃차로 미리 주문해놨어.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감미로운 꽃향기네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블렌딩 티야. 잘 마실게요. 천만에. 지난번 저택에서는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두 분께 보스를 나눠드려야. 에이, 너무 남처럼 매정하게 굴지 마. 우린 관리국에서 배정된 업무를 했을 뿐이고 목적지가 우연히 겹쳤을 뿐이니까. 일이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에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나저나 의뢰인 측에서는 별말 없었어? 저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못 지켰다고 생각해요. 결국 특이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맥월은 말을 아예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건 이상에게 붙잡혀 강제로 임시 정원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잖아. 정원 주인의 발화기관이 이상의 입 역할을 하는 동시에 특이점이었으니까. 수용하든 제거하든 이상과 분리시키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어. 어쩔 수 없는 피해였다고 생각해. 네, 의뢰인 부부도 오히려 절 위로해 주셨어요. 예전에 이사가 맥월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을 완전히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이상이 됐지만 각오하고 있던 일이라고 하셨어요. 맥월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인내심을 가지고 맥월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할 거라고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라. 그런데 맥월에게 수화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예민한 사춘기 꼬마에게 맞춤형 처방을 해줬을 뿐이야. 결과적으로 정신을 차렸으니 잘된 일이지. 그게 다예요? 그럼. 유리 건물 식물들을 한 번에 시들게 한 것도 대장의 이 능력인가요? 에? 그렇게 대단한 이 능력은 없는데. 좋아. 사실 내 이 능력은 식물과 대화하는 거야. 너희가 듣지 못하는 식물 전용 주파수로 제발 시들어달라고 사정사정했지. 그래서 그 학생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야. 좋아요. 믿을게요. 여기요. 응? 맥월이 병실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부모님이 전해주셨는데 따로 말은 없었지만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건 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대장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는 걸요. 고마워요. 목소리 좋은 형. 이런 꽃은 보통 부모님께 감사를 전할 때 주지 않나? 아니면 선생님? 그게 뭐 중요한가요? 백장 선생님? 선생님이라. 그렇지. 꽃말이든 단어든 전하고자 하는 말은 각자가 정의하는 거니까 굳이 따지고 들 필요 없지. 저... 수아는 무슨 이유로 배우게 된 걸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지? 분명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는데. 솔직히 답해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포기할래요. 그 의뢰인 부모님이 참 좋은 말을 해주셨지. 뭐였더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해. 어쩌면 스스로 이해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전달 방식이라 정말 이상적인 발상이네.